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좀 마이크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저한테 귀한 손님이 응원단이 오셨네요. 저희 도반이자 남편인 이대선 박수! 여기까지 모시러 왔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희 강연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먼 길을 운전을 한 3시간씩 해가지고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안심됩니다. 더 떨릴 것 같아, 남편 앞에 있으면. 하도 많이 안 해가지고 안 떨려요. 아, 그래요? 네. 가족끼리 뭐. 네, 저는 근데 오늘 잘 못 보고 카톡의 내용을 잘 못 보고 부당대항시 주의사항 5조를 하라고 그랬는데 상식용 주의사항 5조를 준비했어요, 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똑같아서 그냥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뭐 우리 정전의 의, 뭐 상식용 주의사항의 의, 그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째 어머님들이 짰나 어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짠 거 같이 다 똑같아. 그래서 다 치우고 원고도 다 치우고 다 치워서 연구도 안 봤어요. 엄청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예, 원고를 맞아요. 다 치우고 그냥 저희 마산 경남에서 경남교구에서 우리 원부님들 활동하는 상황과 저희 활동 그리고 제 공부 이야기 나누면 30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까지 하면 되죠? 11시까지 하셔야죠. 안 돼요. 해제식이니까. 해제식. 저는 30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남에서는 굉장히 그 업무들 활동이 활발해요. 다른 지역은 제가 어떻게 하시는데 호흡들이 모르겠고요. 우리 경남에 오시는 우리 오늘 오셨던 이번에 훈련에 오신 강용훈 업무님 그리고 박혜원 업무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왔는데 가장 큰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에요. 그래서 매 학기 12강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12강씩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강의를 전부 우리 제가 교육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데가 지금 우리 교단에 없거든요. 다른 종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지금 기적적인 일을 우리 경남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구양도 물론 한 강의 정도 하시고 그리고 거의 어머님 또는 제가 교육자님들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또 거기서 우리 업무들도 물론 하지만 업무 후보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인이라고 해요. 그 지도인 훈련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지도인 훈련. 그 참 쉽지 않거든요. 매달 하는 게. 근데 5시간씩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자기 활동했던 거 나누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정말 강연도 많이 들고, 자기 그 문답감정 받고, 그것이 5시간이 짧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지도인들이 많이 양성이 됐어요. 지금 11학기? 했죠? 지난 학기에 11학기 마쳤는데 거기서 그 제가 지도인들이 한 12~13명까지 지금 배출이 됐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 마음공부대학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강의까지, 기획부터 진행까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마음공부대학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정전 마음공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기획과 진행과 강의도 물론 제가 교육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건 아까 우리 교정원장님 말씀하셨던 개벽이 아닐까 이게 제가 교육자들이 앞으로 이런 훈련을 해서 이렇게 실력을 갖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강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답감정 할 수 있고 행사 기획과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식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저는 우리 그 업무들 또는 제가 교육자들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은사님이 이번에
본인이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누가 뭐 하라고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원무회장이 된 것은 지금 그 제가 교육자들이 다 원무가 될 자격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거 연락이 되면 아마 원무회가 더욱더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원사님이 그 경남에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진동교당에서 하시죠. 그 진주 경상대에서 하시죠. 경남대, 마산 경남대, 그러니까 창원 경남대 거기서도 하시고 뭐 교구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그동안 노하우를 우리 원무회에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원무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원무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거는 문사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고 대종사님의 뜻입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우리 그 경남교구와 우리 원무회도 앞으로 더 같이 손잡고 한다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경남에도 원무회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음 공부를 한 23년 정도 했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유년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제가 다녔지만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가정적인 개인의 일 또는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교모님이 저는 좀 범생 스타일이라서 범생같이 생겼죠. 범생 스타일이라서 좀 편안한 대로 다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당 열심히 가고 뭐 진짜 뭐 고구장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영화 보러 가지 말라고 안 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갔어요. 고구장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뭐 영화 보러 가지 말라고 단체 영화 아니면 못 봤어요. 우리 안 가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교당에 와서 정말 무결석. 예? 어떻게 만나요? 아이씨. 무결석 다녔는데 그리고 남편도 제가 공부 잘하는 청년이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공부가 못했으면 저 체가 안 갔어요. 아니 제 뒤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남편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전주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부산 사람인데 부산까지 제가 시집을 갔겠습니까? 경상도 남자한테. 예,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나는 행복 끝? 행복 시작? 그래 끝이겠다. 근데 제가 근데 아나콩. 아니오시다. 왜냐면 지금 돼갖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아니, 다 들어보시고. 아니라고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남편하고 관계도 힘들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인간 이럴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꿈쩍도 안 해 이제. 뭐 대구는 대고 이거 붙이는 애는 붙여 보이지 뭐. 내가 되지 뭐. 나는 네가 붙이면 나 붙여라 보일 거야 이래. 그래서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상관도 없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알기 때문에 남편이 이게 전부 나의 문제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자 당하는 사람 문제, 느끼는 사람 문제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마음공부를 어쩌자든 만났어요. 되게 강사님 인연으로 만났는데 제가 36살에 만났어요. 마음공부를 제가 지금 50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58. 58. 서울 안 됐으니까 58이에요. 만은 56. 아이, 더 팔팔해. 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 지금까지 하고 보니 정말 제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도 우리 남편은 무기와 권세가 뭐냐면 우리 저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사리연구의 목적에 무기와 권세로 자기 욕심을 정신성의 목적에 자기 무기와 그 권세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남편 무기는 뭔가 생각해봤더니 소리 지르기, 욕하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의 무기는 또 뭐였냐면 삐지기, 말함기, 잠자기 어떤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 삶이 지금은
저는 정말 전혀 23년 했으니까 뭐 달라질 만도 됐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하고 관계가 딱 좋아지냐면, 남편하고 지금도 가끔 싸우거든요. 시골에 사니까 싸울 일이 되게 많아요. 이거 풀 좀 베라보면 나무까지 꽃까지 싹 베버려요. 예, 싹 베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요. 예,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들 근데 풀이 안 맨날- 보여요. 예? 그쵸, 풀 안 보이는가 봐. 그 자세하게 얘기해 줘. 그랬는데, 말을 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그거 어찌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싸웠는데 제가 싸우면서 종지부를 찍은 게 뭐냐면 싸움도 이름상의 진리다. 그걸 제가 깨닫고 싸우고 나서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어주는 거예요. 1분도 안 가요 지금은. 둘이 싸워요. 자기도 소리 얼마나 큰데요. 막 하고 나오고 따다닥 하고 싸우다가 옛날에는 그게 석 달 열흘을 갔어요. 삐져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갔다면 지금은 딱 거기서 끝. 그리고 1분 후에 다시 새 남편, 새 아내. 순간순간 새 남편이고 뭐 아침마다 새 남편이 아니고 우리 부부는 순간순간 새 남편이고 순간순간 새 아내. 이렇게 사니까 싸워도 너무 재밌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싸우는 거 있죠. 그걸 부부 콘서트라고. 그렇죠. 내가 봐도 우리 부부 싸움은 너무 가볍고 유쾌하고 귀여운 거야. 싸움이 아니고 사랑 강연이구만. 근데 싸움은 싸움이에요. 싸움이요? 네, 싸움. 아침에 둘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의견말을 하고 하는데 서로 이제 느낌만을 오늘 얘기합시다 하면은 내가 얘기하면 그 틀렸다 막 이래요. 그러고 싸워요. 지적질 하지 마! 이러고 싸워서요. 지적질을 좀 해요. 자기 안다고. 그래서 나는 또 지적질하면 되게 또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진짜 싸운다니까요. 근데 싸우는데 2층에서 딱 기도실에 내려오면 끝! 어머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론적인 배경이 그 이론상의 진리, 성과 악, 그거 분별성과 주장식 아닌 거야. 그게 억건반응. 그거를 제가 딱 체화가 되니까 남편하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서 저희 부부 관계는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싸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생각. 왜? 다르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 생에 만나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막 싸우는 거죠. 예, 이미 비밀번호도 우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면은 비밀 전화를 안 돼. 너무 진도가 너무 빠르게 나가. 어쨌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제 남편과 관계가 좋으니까 애들이 또 잘 커주고 또 애들 교육이 또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딸하고 공부한 거 제가 일기 발표할 건데 그러니까 이 행복을 이 자유를 정말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사님 맨날 보면 에너지가 넘쳐.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넘쳐 에너지가. 이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전달하고 때 교도가 됐든 교도가 아니었든 그게 이제 대표 케이스가 창원시 여성회관 마상관에서 제가 그 강좌를 하나 우리 교도님이 거기서 잠깐 6개월 동안 그 관장을 했을 때 그 교도님이 딱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도님이 아니셨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강좌를 다른 사람이랑 만들 수가 없는 그 강좌를 그 교도님 만들어서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런저런 또 경계들이 많이 있지만 공부 삼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망을 했어요. 강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또 잘 넘겨지고 막 거기 온 사람들이 20명인데 정원이 20명인데 14명이 채워야 강좌가 개설이 돼요. 근데 14명을 채비해서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자기네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몇 명 됐냐 무슨 뭐 수능 뭐 어디 대학 저기 해놓고 막 서로 전화해가지고 막 하듯이 지금 몇 명 했으니까 내가 가라로 하나 할게 뭐 자기네들이 바쁜 거야. 막 그 강좌가 없어질까 봐서.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을 그렇게 좀 어렵게 3번을 했는데 이번 4번째거든요. 이번에 끝났어요. 여기가 모집이. 근데 20명이 다 찼어요. 저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도 20명이 다 찼어요. 채우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20명 채우기. 근데 자기네들이 답답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전화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사람 막 오락하고 친구 데려가라 막 가라를 하나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20명이 다 찼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그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개설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말아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고 거기서 또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지금 계속 지금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분이야? 10분까지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지도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사가 어렵다 하는데요. 지난 우리 훈련을 했거든요. 1월 달에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정땡땡이라는 분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 4사례를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4사례를. 그분이 엄불교 마음공부 하다가 원사님하고 하다가 대학원을 갔어요. 상담심리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바로 이제 복지회관에 복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취직하기 어렵거든요. 복지회관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선배, 매니저 선배들, 뭐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쌤한테 온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4사례를 와서 얘기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간단해요. 경계다. 그거부터 알려줘. 보통 상담심리소에 가면 들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첫 기억이 뭐야? 계속 옛날로 들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마음의 원리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너 울음도 괜찮아. 그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동생을 잃은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그럼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참았어. 근데 이제 7개월 때 되니까 그게 이제 과부하 걸려서 폭발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고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생각해라, 이제 운다고 동생이 사라고 이제 전부 다 그러는 거야. 그래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왔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트라우마 심하게 못한다. 라고 다 포기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울어도 돼. 그렇지, 울어도 되지. 울어도 돼. 괜찮아. 네가 우리가 안 울면 동생이 섭섭할 거야. 많이 울어도 돼. 근데 동계다. 공부하면서 내가 우는구나. 내가 정말 슬프구나. 그걸 인정하고 울어라. 그러면서 경계다. 눈을 그 선생님이 썼던 표현이 카메라 밖에 갔던 향했던 우리 보통 카메라를 내 안을 비추는 거야. 카메라를 딱 돌려서 그 렌즈를 딱 돌려서 내 안을 비춰라.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인정해줘. 괜찮아 울어도 울 수도 있어. 그랬더니 울음이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걔가 치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사례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 무슨 뭐 손톱 물었던 애 무슨 동생 죽은 애 그랬는데 다 치료가 되는 거 우리 법으로. 그래서 정말 저 감동. 정말 그 얘기 하나하나를 저는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 사례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상담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고 아파트 한 채는 날려야 중소도시 아파트 한 채는 날려야 상담사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근데 그가 수련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돈도 없고 할 이유가 없었대요. 우리 공부가 있는데 뭐 내가 수련을 해.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그렇게 4명을 사례를 얘기하는 거 듣고 저는 더 우리 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믿고 신성으로 공부해서 우리 법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에 대해서 더 믿고 더 실력을 갖춰야겠다. 문답감정하는 실력, 강의하는 실력을 더 갖출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에 다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누구도 상담쌤도 부모도 선생님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그 경남에서 공부한 사례 활동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공부한 3가지를 잠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느긋하게 가지고 하세요. 그럴까요? 네. 할 얘기는 많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 공부한 얘기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혈고리 공부가 3학이잖아요. 그래서 내 정신수양 공부와 사리연구 공부와 작업지사 공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수양 공부는 20년 전 망공부 그 훈련을 왔어요. 제가 수계병원에서 그때 했거든요. 근데 장산법사님께서 너 평생 소원 세우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남편이 시집을 오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각이. 제가 24살에 시집 왔으니까
30살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4년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생활 한 지가. 그래서 역시 내가 시집을 잘 왔어. 내가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전생 인연인가 봐요. 그게 좋아 보여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100일, 뭐 49일, 뭐 29일, 1년이면 이렇게 몇 번씩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장사부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왕 기도하는 거 평생 하지 뭐. 근데 내가 평생 하리라고 그 마음 먹었던 것은 스승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이 100일 하고 쉬었다가 또 기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잡아야 되는데 또 잡기가 좀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해버리자. 그 두 가지 생각. 스승님과 말씀과 그냥 쫙 해버리자. 쉬지 말고. 그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평생을 어떻게 100일도 어려웠어요. 그때 100일도. 근데 평생을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스승님 말씀이니까 하자. 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한 21년이 딱 됐거든요. 1월 1일 시작했으니까 21년이 됐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우리 함안에 전원주택 이사 와서 2층에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실에 올라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행복감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억권 많은 자리에 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잠시 있었나 봐. 근데 거의 기도를 제가 잡념 속에서 삽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장사님한테 너무 잡념이 많고 너무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해라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재미도 보는데 그 재미가 더 중요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21년 동안 했던 거. 그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잡념 속에서 했지만 이게 저는 맨날 50점짜리 기도한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래오래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저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와 그때 원래는 억권 많은 자리. 그 자리에 제가 딱 갔었다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기도를 내가 이 생만에 내가 영생을 해야지. 그때 소원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때 소원이 세워지고 한 번도 그 소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원만 세웠을 뿐인데 저희 마음가짐은 정말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제가 만대의 소원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대사종사님 그 건부집 발간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책장 하나로 된 거. 그걸 그 기도식 끝나고 계속 읽었는데 거기에 일생의 소원만 세우지 말고 만대의 소원을 세우라. 그런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대의 소원이 뭘까? 영생 소원이더라고요. 영생 성불 지중 소원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 이왕 소원을 세우는 거 이 생에 부처되려고 하지 말고 세세생생 부처만 되자. 부처되는 공부만 하자. 세상 사람들 부처되기만 돕는 일만 하자. 이 소원이 그때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 영생 기도 소원을 세우고 몇 달 있다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소원을 세우고 저의 인생은 또 한 번 달라지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표정이 달라졌다고 제 기운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소원을 못 세울까? 맘만 먹으면 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흉나 그게 그런 얘기를 이제 둘이 가끔 이제 법담을 나누는데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세울까? 저는 못 세웠어요. 실은 세운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 소원을 세우고 정말 공부가 일치월장 된다는 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수양 공부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도는 영생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연구 공부가 저는 참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그 상식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자고 그랬잖아요. 상식용 주의사항으로 종사님이 공부하자고 그래. 우리 그 교부장님께서 정타우 교부장님께서 우리 항단에서 같이 해보자 그러더라고. 상식용 주의사항 6조를. 그래서 저는 4조 의드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저는 제가 골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골라서 제가 참 그 의드 연마가 잘 안 되고 상용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고르고 의도가 걸어야 되잖아요. 또 그걸 골랐다고 근데 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모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의도가 왜 안 걸어지지? 나는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맨날 의도가 엄청 많다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교모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의도가 안 걸리는 것은 정정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정정 공부를 해야 의도가 걸린다. 그 말씀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계시 같아 이게. 그 순간 제가 정정 공부로 다시
다시 들어갔어요. 맨 앞에 이론상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론상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이론상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맨처럼 이론상을 봤어요. 기도 시간에 특히 더.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이론상을 생각하고 거기다 응원표를 무조건 붙였어요. 왜 이런 지리지를 이론상으로 이거 할까?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표도 있는데 왜 동그라미를 했을까? 제가 다 썼어요 그거를. 거기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게 한 지금 8개월 그 정도 됐는데 그 노트가 있어요. 그 의문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의문이에요. 그냥 엄마나 정겨운 신자가 제정했는데 엄마나 정겨운 신자 뭘까? 뭘까? 엄마나 정겨운 신자 근데 말도 안 되게 응원표를 붙였는데 나중에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극하면 했잖아요. 이름으로 문은으로 지극이 뭐가 지극일까? 그냥 무조건 붙였는데 진짜 궁금한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대연말을 한 5분 정도 아침에 하는데 의대연말을 하는 동안에 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둘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의대연말을 하면서 정말 대종사님 애제자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그전에 애제자가 아니었더라고. 그냥 무늬만 제자였더라고요. 제가 말로만 이거로만. 근데 대종사님 뜻을 본인을 알겠어요. 그 뒤에. 근데 지금 시작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나의 키워드는 대종사님 애제자.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종사님이 좀 미움짓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대종사님 애제자 어찌 감히.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왕이면 자꾸 써야겠더라고. 내가 애제자라고. 그러고 우리 경남교구에 우리 교구장님도 애제자 또 쓰더라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키워드가 저희 키워드가 애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리연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지사는 제 성악당 편지입니다. 네, 성악당 편지를 지금 제가 동부 막 시작하면서 23년부터 정기일기를 기재해왔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제가 제 핸드폰 메모지에 메모란에 기재를 하고 보관들과 나눴어요. 그걸 한 5년 정도 6, 7년 됐는데 그 일기가 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000개가 되니까 정말 제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글 쓰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글을 어떤 느낌과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다 글로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1,000개를 쓰니까. 근데 강원웅 씨라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의 그런 그 강연을 들으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1,000개가 되면은 완전 채워진대 글이요. 글이 채워진대. 그리고 글을 진짜 잘 써야 진짜 실력이래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대. 근데 글은 어느 정도 그 지적인 레벨이 안 되면 글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성당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글도 못 쓰던 내가 글도 어떤 내용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늘었고 그 자체가 또 정신수양이더라고요. 그 쓰고 있으면은 정말 무라지경당 하나? 그 지경까지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일기를 읽어보면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계시를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도 쓰기 시작하면 기재하기 시작하면 별거가 돼버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라는 별거가 돼버린다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작업지사 공부는 그 성악당 편지 저희 정기일기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일기도 아마 제가 욕심을 좀 내보려고요. 영생을 제가 써보려고 기재해보려고 그렇게 우리 대종관님도 그 정기일기 중에 정기 훈련 중에 있으면 과목이니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수양 사회연구 작업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정기일기를 썼던 일기 한 편을 읽고 마치면은 딱 10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하고 문학감독했던 그 내용을 블로그에 있네. 우리 딸이 수학당 표지가 다음 블로그에 있네. 다음 블록에 있어요? 그래요? 모르겠다. 거기까지 안 올렸어. 예.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지금 2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애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를 받고 딸한테 문학 감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애미가 된 딸에게 문 달리니까 물은 거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주말 조리원 동기 친구와 눈썰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딸은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를 준비해갖고 친구는 빵을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나의 손자는 딸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을 실컷 먹었는데도 딸기를 2개씩 포크에 찍어 입이 터지도록 먹었고, 친구 아이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았는데 딸기 하나를 입에 넣고 넘기지를 않고 있으니 친구 말하기를 땡땡아 너도 어서 딸기 먹어. 그 집 아들 이름이죠. 그러니까 땡땡아 너도 어서 딸기 먹어. 윤우야, 우리 손자가 이름이에요. 윤우야 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반칙이야 했다고 합니다. 딸은 여기서부터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남은 딸기가 많이 있었고 지 아들이 안 먹어 속상한 걸 내 아들이 많이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엄마고 아빠면은 이런 마음이 다 들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생각할수록 약오른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윤우가 감기 걸려서 속상하다고 하면 우리 땡땡이는 아프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윤우가 잘 안 먹는다고 하면 우리 땡땡이는 너무 잘 먹는다고 하고, 엄마 어찌 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딸아, 내가 엄마가 되어 세상의 엄마들의 마음과 만나고 있음을 축하한다. 너의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같구나. 이 마음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나 또한 이 마음으로 너희들을 키웠단다. 너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지. 어느 날 간식으로 큰맘 먹고 피자를 만들었단다. 그날 오빠가 친구를 데리고 왔단다. 친구는 동생을 데리고 왔지. 그런데 그 친구 형제가 피자를 너무나 잘 먹는 거야. 그때 들었던 마음이 우리 애들 먹으라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 애들이 다 먹네. 정도야, 정심아, 너희들도 어서 먹어.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속으로. 말을 못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마음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차리니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마스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춤추고 있는 것을 막 찾았어. 다른 아이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딸 춤추는 것만 보고 싶은 게지.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눈이 썩 좋지도 않은데도 너를 딱 찾아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너무 골똘히 딸을 찾다 보니 눈이 다 아프더라고. 눈이 다 지끈지끈 아프더라고. 어떻게 딸을 찾았는지. 지금도 우리 딸이 나풀나풀 춤추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딸아, 하늘이 세상의 엄마들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주어 인류에 대를 잇게 한 것이 참으로 위대하고 신기하구나. 우리 딸도 아들을 낳은 후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지혜도 생기고 없던 인내심도 생겨서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는 많이 감탄해 왔단다. 딸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들과 관련된 이런저런 속상함들이 엄마니까 그런 것이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친구를 비롯한 세상의 엄마 마음과 만나게 될 거야. 내 아들이 지 엄마를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구나.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조금씩 철들어갔거든.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효자라는 말도 있지. 효자 아들 낳은 거 정말 축하한다. 나도 우리 손녀딸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딸 화이팅! 이상입니다.